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소설 내 이름은 두 개입니다. 그중에서도 네 번째 챕터, 전부가 아닌 조금씩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혹시 지난 이야기, 그 주인공 지수의 상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바로 그 정규직 전환의 길이 막혀버렸던 그 순간이요. 네, 맞아요.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네, 손에 쥔 그 명함하고 초음파 사진 사이에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지수. 오늘은 바로 그 절망의 시간 이후에 그녀가 남편 민준과 함께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다시 찾아나가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지점이네요. 절망 이후의 행복. 그쵸. 이번 탐구를 통해서 저희는 지수가 정말 벼랑 끝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타협하면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네, 조금씩. 이 키워드가 중요하군요. 네. 어쩌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정규직 전환이 좌절된 그 충격 때문에 지수는 며칠 동안 회사에 나가지를 못해요. 네, 그렇죠. 거의 뭐 그냥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밥맛도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남편 민준이가 처음에는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하죠. 아, 건강을 먼저 생각한 거겠죠? 네, 몸도 좀 챙기고 아기한테 집중하자 뭐 이런 이야기였을 텐데 근데 지수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오, 단호하게요? 네, 8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적응한 회사인데 어렵게 찾은 김지수 대리라는 내 자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아, 그렇죠.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맞아요. 다시 아무것도 아닌 백수가 되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다면서 막 눈물을 쏟아내요. 여기서 보면 지수가 원했던 건 그냥 쉬는 게 아니었던 거죠. 네,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군요. 네. 자신의 커리어, 정체성,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엄마라는 역할. 이 사이에서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민준의 반응 변화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 어떻게 변하죠? 아내의 그 진심, 그 의지를 딱 확인하고 나서는 그만두라는 말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와, 정말 든든한 파트너네요. 그렇죠. 심지어 다음날 반짝까지 내겠다고 하고요.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니라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순간처럼 보였어요. 이때부터 두 사람이 감정에만 빠져 있지 않고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지만 그 현실의 벽이라는 게 참 높잖아요. 당장 아이를 누가 돌봐줄 거냐, 이 문제부터가 막막했죠. 네,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양가 부모님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도움을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린이집은 보통 돌은 지나야 보낼 수 있으니까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막막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이 나와요. 뭔가요? 바로 남편 민준이 자기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 민준 씨가요? 네. 남자 직원도 쓸 수 있는 제도가 회사에 있다면서요. 그 당시로서는 와, 정말 꽤 파격적인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대단한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봐요. 민준이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의 한 80% 정도 나오고 지수 월급 합치면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허리띠를 좀 졸라매면 어떻게든 살아볼 수는 있겠다. 이런 계산이 선 거죠. 아, 생계 유지는 가능하겠다. 네. 빠듯하긴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근데 지수는 그걸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요?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아기는 당연히 엄마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또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하지? 남편이 애 본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걱정들에 막 발목을 잡는 거죠. 아, 사회적인 시선이나 통념 같은 거요? 네. 표면적으로는 뭐 모유 수요 같은 현실적인 걱정을 내세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엄마는 일해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통념, 또 스스로 가지고 있던 압박감, 이런 게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때 민준의 설득 방식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땠는데요? 그는
지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딱 강조하면서 자기도 진심으로 아기를 키우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해요. 오, 진심이 느껴지네요. 네. 특히 솔직히 남자는 여자보다 경력 단절 걱정이 덜하잖아. 이 대사. 아, 그 대사요? 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이죠.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는 그 경력 단절의 무게를 딱 인정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지고요. 이게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민준이라는 캐릭터가 다시 보이는데요. 이제 좀 길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네, 또 있었죠. 민준이가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도 정작 지수 본인이 다니는 그 회사의 분위기가 문제였어요. 아, 회사 분위기. 네, 임신 사실 알렸을 때 그 부장님 반응이 엄청 싸늘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떠올리니까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 90일 말고는 더 쉬기 어렵겠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죠. 냉정한 판단이었네요. 결국 지수는 법정 출산휴가 90일만 딱 쓰고 바로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석 달 만에 아이를 떼어놓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참 가혹한 현실이죠. 산모 건강이나 아기와의 유대감 형성 면에서도요. 네, 정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부의 강점이 또 한 번 드러나요. 어떤 점이죠? 좌절하는 대신에 주어진 조건 안에서 다시 최선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죠. 아, 그 단계별 계획이요? 네. 첫째, 지수가 법정 출산휴가 90일을 쓴다. 둘째, 지수가 복직하는 날에 맞춰서 민준이 1년간 육아휴직을 시작한다. 셋째, 1년 뒤에 민준이 복직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 넷째, 그 후에는 부부 모두 다시 직장 생활을 이어간다. 와, 정말 얼마나 치밀하고 현실적인 계획인가요?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딱딱 계획을 세웠군요. 네, 심지어 빠듯한 예산을 고려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산후도우미나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까지 열어둬요. 와, 비상계획까지? 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아니라 재정계획에 비상계획까지 세우는 모습에서 이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감정적인 지지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공동대응인 거죠.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또 있었나요? 네, 바로 복직 후에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였어요. 지수는 미처 이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쵸. 워킹맘에게 정말 큰 고민거리죠. 회사에 수유실이 있기는 한데 과연 내가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 아마 부정적인 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회사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여기서 또 민준의 역할이. 네, 민준이가 또 뭐라고 했나요? 여기서 또 한 번 민준의 그 현실적인 조언이 빛을 발합니다. 일단 해봐. 하도가 정 힘들면 그때 분유로 바꾸면 되지. 뭘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해. 아, 이 말이군요. 네, 이 말이 지수에게는 정말 큰 울림을 줘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수요 문제를 넘어서 지수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완벽한 엄마, 완벽한 직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강박 자체를 건드려 주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을 듣고 지수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완벽한 엄마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직장인.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대신에 조금 부족한 엄마, 조금 부족한 직장인으로 전부가 아니라 조금씩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명확해요. 바로 완벽주의라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타협과 공존의 가능성, 즉 조금씩의 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자, 며칠간의 병가를 마치고 지수는 다시 회사로 갑니다.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부장님하고 마주 앉아요. 떨렸겠네요. 네, 근데 이전과는 달랐어요. 지수가 먼저 자신의 계획을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어떻게 말했죠? 임신했지만 일을 계속하고 싶다. 법정 출산휴가 90일만 쓰고 바로 복직하겠다. 아이는 남편이 1년간 육아휴직으로 돌볼 예정이고 업무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요. 목소리는 약간 떨렸을지 몰라도 그 눈빛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와, 대단한데요. 부장님 반응은 어땠나요?
부장님은 예상대로 좀 당황하죠. 회사에 그런 전례가 없다면서 난처해하고요. 하지만 결국 지수의 그 확고한 의지를 보고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마지못해 수락은 해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근데 냉정한 현실적인 조건이 따라붙죠. 정규직 전환은 당분간 어렵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아, 역시. 네, 이게 바로 지수가 자신의 선택을 위해 감수해야 할 명백한 불이익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지수가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켰다는 점이에요. 상황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자기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역시나 수군거림이 들려오죠? 독하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회사를 다녀야 하나. 남편이 애 본다는데 진짜 괜찮을까? 뭐 이런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들. 아, 마음고생 심했겠네요. 네. 그런데 지수는 속으로 다짐해요. 신경 쓰지 말자.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업무를 시작하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민준애가 힘들었던 하루를 털어놓으니까 민준이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말해줘요. 뭐라고요? 우리 조금씩 하기로 했잖아. 전부 다 잘할 순 없어. 이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에 지수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민준 씨 같은 파트너가 있다는 게 큰 힘이네요. 그렇게 힘든 회사 생활 속에서도 지수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어느덧 만삭이 됐습니다. 민준 역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초보 아빠 육아 가이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빠가 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고요. 네,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출산휴가 전 마지막 출근 날에는 몇몇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도 있었지만 여전히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도 교차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길고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건강한 딸을 품에 안게 됩니다. 아,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네, 아기의 그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지수는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아주 강한 의지를 다져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김지수 대리로서도 엄마로서도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두 개의 이름 모두 지키겠다는 다짐이군요. 네. 그리고 짧게만 느껴졌던 90일의 출산 휴가가 끝나고 드디어 복직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잠든 아기를 민준에게 맡기고 현관문을 나서는 지수의 발걸음은 당연히 무겁죠. 그렇죠. 발이 안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김지수 대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약간의 설렘과 긴장감도 느껴요. 회사에 도착하니까 몇몇 동료들이 따뜻한 박수로 그녀를 맞아주고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이름, 김지수 대리, 명패를 보면서 지수는 마음속으로 외치죠. 나 돌아왔어! 아, 복귀했군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복직 후 첫 1년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어땠을까요? 지수는 아마 점심시간 쪼개서 급하게 밥 먹고 동료들 눈치 살피면서 수유실 가서 유축하고 그랬겠죠. 칼퇴근은 당연히 필수였을 거고 혹시나 업무에 차질 줄까 봐 늘 미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을 거고요. 이게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죠. 네,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한편 주 양육자가 된 민준 역시 육아에 점차 익숙해져 갔겠지만 그에게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 민준 씨도요? 네. 하루 종일 아기랑 씨름하면서 집안에만 있다 보면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는 느낌? 어린이랑 대화하고 싶은 갈증, 이런 걸 느끼면서 육아 스트레스를 겪기도 하죠. 이건 남성 육아휴직자가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의 단면이에요. 남성이라고 육아가 더 쉽거나 스트레스가 없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아, 그렇군요.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서로의 고충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도 해요. 아, 싸우기도 하나요? 네,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죽겠어.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애만 보는 줄 알아. 어른이랑 말 한마디 못한다고 이렇게 서로에게 막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죠. 아휴, 안타깝네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격한 감정이 좀 지나가고 나면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꼭 안아주면서 다시 약속하는 거죠. 아, 화해하는군요. 네. 우리 둘 다 처음이라 서툴러서 그래,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함께 해나가자. 이렇게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설득력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이나 부부간의 갈등을 결코 미화하지 않는다는 점. 맞아요. 솔직하게 보여주죠. 네, 그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고충, 좌절, 다툼까지 솔직하게 다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정말 힘겹게 1년을 버텨내고 맞이한 그 아기의 첫 돌잔치는 더욱 값지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단순한 축하를 넘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어떤 성취감, 유대감 이런 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자, 계획대로 아기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지수는 젖을 말립니다. 비록 완모는 아니었지만 이만하면 됐다,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를 토닥이죠. 이것도 역시 완벽함 대신 조금씩을 받아들인 결과고요. 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진 거죠. 민준도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무사히 회사에 복직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직장 생활 속에서 지난 1년간 아내 지수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는지를 새삼 깨닫게 돼요. 아, 직접 경험해보니까 알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 무게를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밤 지수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죠? 김지수 대리와 엄마라는 이 두 개의 이름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두 가지 역할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확신, 전부가 아닌 조금씩이라는 삶의 태도를 비로소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런 순간인 거죠. 아, 내면화가 이루어졌군요. 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복직한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팀장님이 지수를 정규직 전남 대상자로 추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와, 드디어. 네. 임신과 출산, 복직이라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 자리에서 노력하고 성과를 보여준 점을 회사가 드디어 인정한 거예요. 지수는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벅찬 감동과 함께 안도감을 느껴요. 포기하지 않기를, 버텨내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면서요. 정말 감동적인데요? 노력에 대한 보상이네요. 네. 이후에 가족 외식 자리에서 어린 딸이 나도 크면 엄마처럼 회사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인상적이에요. 아이의 말 한마디가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 말을 들은 지수는 딸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우리 딸 커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옆에서 힘껏 응원할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딸은 겪지 않기를 혹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를 바라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네, 뭉클하네요. 마지막 장면에서 지수는 여전히 일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해요. 아, 여전히 갈등하나? 네, 회사에 있을 때는 아이가 눈에 밟히고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밀린 일이 걱정되는 이 마음. 어쩌면 이게 오늘날 많은 워킹맘들이 느끼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일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게 분리되긴 어렵죠. 하지만 이제 지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해나가는 법을 배웠고 그 조금씩이 모여서 결국 자신의 삶을 채워나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혼자가 아니라 남편 민준과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함께라는 연대감이야말로 지수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의 힘이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곁에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파트너의 존재라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소설 내 이름은 두 개입니다의 한 챕터를 통해서 주인공 지수와 민준 부부가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서 뭐 아니면 도우식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 대신에 조금씩이라는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역할을 기꺼이 나누고 끊임없이 지지하면서 엄마로서의 삶과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힘겹게 그러나 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감동적인 여정이었죠. 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의 직장 사수기를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여성의 경력 유지와 모성 사이의 그 뿌리 깊은 긴장감, 또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도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배우자의 실질적인 지지와 협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죠. 맞아요. 더 나아가서 성공이나 성취의 의미를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 그리고 함께 헤쳐나가면서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살면서 어떤 영역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좀 지쳤던 경험, 혹은 전부를 가질 수 없어서 조금씩으로 만족하거나 타협해야 했던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수와 민존이라는 한 부부의 용기,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지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만약에요, 우리 사회에 남성 육아휴직이 훨씬 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환경이 달랐다면. 네, 혹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비용 부담 없이 양질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요. 그랬다면 지수와 민준 부부가 감수해야 했던 그 불안과 부담, 그리고 선택의 무게는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개인적인 노력과 헌신을 넘어서 진정으로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차원의 함께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탐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